안녕하세요. 이제 27강 경계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경계는 정의 부분에서 좀 시험 문제가 한번 공사 기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정의 부분에서는 경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가 보통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경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정의에 관련된 문제가 실제 공사 기출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럼 정리하면서 한번 볼게요. 경계의 정의에 대해서. 경계는 어떤 거냐면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의 형태로 등록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걸 경계라 그래요. 그리고 경계선은 경계를 나타내는 점들의 연결선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계란 건 어떤 거냐면 실제 기출문제 나온 지문이죠. 도면상의 경계를 말해요. 뭐 줄여서 도상경계라고도 말하죠. 근데 지상경계는 아니에요. 실제 공사 기출문제에서 경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이라는 문제가 한 번 나왔었는데 오답이 실제로 요거였어요. 어떻게 표시가 됐었냐면 지상에서 설치한 경계라고 해가지고 오답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좀 더 체크 좀 할 거 하고 한 번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소유권의 범위와 면적을 정하는 기준이에요. 경계는. 그리고 뭐 인위적인 법률상의 경계고 뭐 지적도상의 경계고 인위적인 경계라는 거, 이 점 좀 체크 좀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 기출문제 지문은 아니지만 좀 약간 좀 아리송한 지문이라서 제가 좀 써놨는데 경계는 반드시 지적 측량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라는 거는 틀린 거예요. 합병의 경우에는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그냥 두 개의 필지를 합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합병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지적 측량으로 경계를 정하는 건 아니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실제 공사 기출문제 지문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다음 중 경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럼 1번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 좌표의 연결, 좌표의 연결이라고 좌표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적은 것처럼. 그리고 2번 필지별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이라는 표현이었죠. 이것도 맞는 거죠. 그리고 3번이 어떤 거였냐면 3번이 이제 지상에서 설치한 경계라는 표현이었어요. 지상 경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도면상의 경계이자 도상 경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4번은 뭐 경계선은 뭐 경계를 나타내는 점들의 연결선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표현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경계의 정의에서 문제 유형이 하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경계란 건 뭐냐?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좌표 형태로 등록한다. 경계선은 경계를 나타내는 점들의 연결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도면상의 경계다. 도상 경계, 지상 경계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경계는 반드시 지적 측량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이건 아니죠. 합병의 경우에는 그냥 지적 측량하지 않고 그냥 서류상으로 그냥 경계를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영민 변천을 한번 볼게요. 연영민 변천은 한번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이 경계, 지금 현재는 경계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휴반, 애안, 가기, 지류계라는 표현으로 쓰였어요. 지적도 시행 전에는. 근데 토지조사 사업 당시에는 강계라는 표현으로 쓰였고요. 임야조사 사업 당시에는 이제 경계라는 표현으로 쓰였는데, 이 경계가 그냥 단계가 경계로 돼가지고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암기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볼게요. 이제 분류를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지상 경계, 도상 경계예요. 도상 경계를 이제 지표상에 복원 표시한 경계를 지상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상 경계는 뭐냐면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면상에 표시된 경계예요. 공부상 경계. 이게 현재 인정하고 있는 도상 경계인 거죠. 지상 경계는 도상 경계를 복원해 준 경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답 표현이 지상경계라는 게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상경계가 아니라 도상경계인 거를 좀 인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공사 기출문제 부분, 이 부분이 또 나왔었거든요. 일반경계, 고정경계, 보증경계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때 이거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지적 측량자가 측량을 하고 지적 소관청이 확정하는 토지의 경계는 무엇이냐 해가지고 1번 뭐 일반 경계, 2번 고정 경계, 3번 보증 경계, 4번 뭐 법정 경계라고 해가지고 답을 3번 고르는 문제였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경계라는 거는 그냥 자연적인 지형지물로 이루어진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주로 토지 등록 방법으로 이용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일반 경계, 고정 경계, 보증 경계에 대한 게 뭐 나왔으니까 뭐 세세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정 경계는 뭐냐면 정밀 지적 측량으로 이제 결정된 경계예요. 일반 경계랑은 다르게 일반 경계는 자연적인 지형 지물로 이루어진 경계를 그냥 경계로 했는데, 고정 경계에 와서는 정밀 지적 측량을 했다는 게 좀 약간 키포인트예요. 그러나 정확도는 높지만 정부가 보증을 인정 안 해준다는 거, 이거 좀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증 경계는 뭐냐면 똑같아요. 정밀 지적 측량으로 하고, 그리고 지적 소관청에 사정이 하나 겹쳐진 거죠. 사정까지 한 거죠. 그리고 현 지적법상 경계이고, 그리고 하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공사 기출 문제에서 지적 측량자가 측량을 하고 지적 소관청이 확정하는 토지의 경계는 뭐다? 보증 경계다.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영국의 토지 등록 대조에서 규정하고 자연적인 지형 지물로 이루어진 경계로서 농촌 지역 등에서 토지 등록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계는 무엇이냐. 그러면 뭐 일반 경계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정밀 지적 측량으로 결정된 경계이지만 정부의 보증은 인정되지 않는 경계는 무엇이냐. 그럼 고정 경계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중 경계의 특성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가지고 1번 일반 경계, 2번 고정 경계, 3번 보증 경계, 4번 법정 경계 해가지고 단순히 요 제목만으로 내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 일반 경계, 고정 경계, 보증 경계 제목을 꼭 외워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간단하죠. 일반 경계는 뭐 자연적인 지형 지물, 자연적인 지형 지물로 이루어진 경계고, 그리고 고정 경계는 정밀 지적 측량으로 했지만 정부 보증이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보증 경계는 말 그대로 정밀 지적 측량을 하고 사정 부분이 좀 포인트예요. 이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으로 또 넘어갈게요. 그리고 민법상 경계가 공사 기출문제에서 나왔었는데, 좀 민법상 경계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할게요. 민법상 경계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경계로 본다.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경계로 본다고 했어요. 이건 실제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그리고 실제 설치되어 있는 실제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 담장둑, 국어 등 실제 현지 경계로서 지상 경계를 인정해 주네요. 그리고 경계표나 담장을 설치할 때는 공동으로 비용을 발생해요. 그리고 안 나왔던 표현인데 측량 비용 같은 경우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을 해요. 실제 공사 기출 문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다음 중 민법상의 경계 표시에 대하여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냈냐면 1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경계로 본다. 2번 실제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 담장, 둑, 블라블라 지상 경계를 인정한다. 그리고 뭐 3번
측량 비용은 뭐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4번 경계표나 담장 설치 비용은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이 3분의 1을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럼 답은 뭐죠? 4번이죠. 공동비용이죠. 반반씩 되는 거죠. 2분의 1씩, 2분의 1씩. 그러나 포인트가 뭐냐면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는 거를 좀 인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기출 변형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다음 중 민법상 경계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뭐 그대로 갈게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경계로 본다. 2번 실제 설치되어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고, 3번 뭐 경계나 담장 설치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4번 측량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오답 표시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다시 나온다면 요걸 가지고 좀 장난을 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적법상의 경계는 뭐 지적도나 임야도의 뭐 도면상의 등록상 경계고, 뭐 경계천 좌표 등록도에서는 뭐 좌표로 표현된 경계고, 그리고 도상 경계이며 합병을 제하고는 반드시 지적 측량에 의하여 경계를 결정한다. 이거는 좀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계는 뭐다? 인위적이다. 인위적이라는 거 자연적이 들어가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를 좀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가지고도 좀 문제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공사 기출 문제 또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사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경계의 이념 중 틀린 것은 이렇게 실제 공사 기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뭐 그냥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1번이 경계 직선주의였고, 2번이 뭐 축적 종대의 원칙이었고, 3번이 경계 지상주의라고 좀 생뚱맞은 걸 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4번이 뭐였냐면 경계 국정주의였어요. 그럼 답은 뭐죠? 3번 경계 지상주의죠. 이렇게 좀 간단하게 문제가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한번 좀 체크 좀 해두시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경계 국정주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경계 국정주의는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몇 번 여러 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절대 암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암기는 이제 좀 이따가 역사 부분 갈 때부터 이제 진정한 암기가 좀 시작될 것 같아요. 경계 국정주의는 국가가 이제 정하는 거죠. 경계 직선주의는 직선이에요, 무조건. 경계가 원으로 된 거 없어요. 무조건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 축적 종대의 원칙은 뭐냐면 동일한 경계가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 시 축척이 큰 도면에 따른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큰 도면에 따른다, 대축적에 따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축적을 따르는 이유는 뭐죠? 정밀도가 더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경계 불가분의 원칙, 실제 시험에 또 나왔던 거예요. 어떻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냐면, 제가 다시 좀 써드리자면,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란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답이 뭐였냐면 경계는 답이 그때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란 문제에서 답이 뭐였었냐면 요거였어요. 경계는 어느 한쪽 필지에 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인접 토지에 공통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어느 한 필지에 줄 수 없다. 이 내용이 좀 정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계는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뭐 두 개의 필지가 있어요. 이 경계는 공통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A 소속도 아니고요, B 소속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공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어느 한 필지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할 게 경계선은 위치와 길이만 있어요. 면적과 넓이는 없는 거예요. 이 부분 좀 체크 좀 해주세요. 경과의 불가분의 원칙이란 뭐냐? A와 B 사이에 공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어느 한쪽에 줄 수가 없는 거고, 위치와 길이만 있을 뿐 면적과 넓이는 없다. 그리고 실제 기출 표현인데 토지의 경계는 필지와 필지 사이에 하나밖에 없다. 요것도 좀 이렇게 지문을 좀 다르게 썼구나, 이것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동성의 원칙은 뭐냐면 경계는 한번 정해지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움직일 수가 없다. 절대 못 움직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요거는 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또 기출문제 요번에 나왔던 거, 요것도 공사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경계의 이념 중 틀린 것은 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어요, 순간. 좀 이거는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계 설정의 방법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단순히 요 제목만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1번이 점유설이고 2번이 평분설이고 3번이 보완설이고 4번이 계약설, 이런 식으로 오답 표현을 냈었거든요. 정답은 뭐죠? 4번 계약설이죠. 보통 문제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실제 기출 문제는 제목만 묻는 거. 그러면 그래도 이거랑 연관해서 뭐 이 부분이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좀 체크를 해야죠. 점유설이 뭐냐면 현재 토지의 소유권이 불분명해요. 점유하는 지역이 명확한 선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면 그 점유하는 선을 경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분설은 뭐냐면 경계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냥 분쟁지를 이등분해서 쌍방에 기속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완설은 뭐냐면 이렇게 뭐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새로이 경정한 경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형평타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상당한 보완을 한다는 거예요. 새로이 결정한 경계가 형평타당하지 못할 때는 상당한 보완을 한다는 게 보완설이에요. 그럼 볼게요. 지상경계 설정 방법은 뭐가 있죠? 점유설. 점유하는 부분이 명확해. 그러면 그 점유선을 경계로 한다. 평분설은 뭐죠? 점유하는 부분이 불분명해. 그러면 그냥 2분의 1로 잘라서 경계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점유설이든 평분설이든 경계를 설정했는데 약간 상당한 보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보완설이에요. 이 보완설은 뭐랑 좀 가깝다? 좀 지적 측량과 좀 가깝다는 거. 이 보완, 상당한 보완을 한다는 거는 지적 측량과 가깝다는 거를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죠. 지상 경계의 설정 방법 중 지적 측량과 가장 관계가 있는 설정 방법은 무엇이냐? 그럼 뭐 1번 점유설, 2번 평분설, 3번 보완설, 4번 계약설 해가지고 3번 보완설을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좀 하고요. 경계는 근데 이게 좀 강의를 하면서 역사 이전까지가 이제 강의를 하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이거는 뭐 설명을 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좀 역사 전까지는 좀 강의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공부하시느라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참고 한번 하자고요. 그리고 뭐 여기까지는 부담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외울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진정한 암기는 역사 부분부터 이제 좀 시작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번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외울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릴 테니까 좀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7강 경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